왜 우리는 요즘 이렇게 쉽게 극단으로 치닫는 걸까요? 혼자 생각할 땐 그저 온건한 의견이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톡방, 정치, 종교, 투자 모임 안에만 들어가면 어느새 내가 맞고 저쪽은 완전히 틀렸다 라는 감정이 훨씬 더 강해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미국 하버드 로스쿨의 법학자이자 넛지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캐스 선스타인 교수가 쓴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를 바탕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왜 더 과격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스타인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조직은 극단으로 흐른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토론을 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 중간 정도에서 타협할 것 같지만 실제 실험과 데이터는 정반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인종적 편견을 가진 백인들만 모아 토론을 시키면 토론 후에 인종적 편견이 더 심해지고 연방 판사들도 민주당 임명 판사들끼리 공화당 임명 판사들끼리만 패널을 구성했을 때 훨씬 더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선스타인은 이런 현상을 집단 극단화, 영어로는 Group Polarization 이라고 부르면서 끼리끼리 모일수록 토론을 거듭할수록 더 극단으로 밀려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선스타인은 몇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첫째, 확장의 힘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나와 비슷한 주장, 나를 지지하는 근거만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한 방향으로만 계속 추가되면서 원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내 입장이 점점 더 강하게 확장되는 것이죠. 둘째, 평판의 압력입니다. 아무리 속으로는 조금 의심이 들어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는 적어도 이방의 평균보다는 센 입장을 보여야 뭔가 충성심 있고 똑똑해 보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과격한 발언을 하는 사람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그게 곧 집단의 기준선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확증 편향과 에코 챔버입니다. 인터넷과 SNS 알고리즘은 원래 내가 좋아하던 컨텐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을 더 많이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쪽으로 밀려가고 다른 의견은 무지하거나 나쁘거나 심하면 악의적인 세력으로 느끼게 되죠. 확장의 힘과 평판의 압력, 그리고 사회적 폭포 효과라는 표현은 이 과정을 아주 간결하게 잡아낸 표현입니다. 여기에 선스타인이 특히 주목한 것이 바로 사회적 폭포 효과, 소셜 캐스케이드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에 불과한 주장이라도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게 사실이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사람은 많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 나도 동의해야 할 것 같다고 따라가면서 마치 폭포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것처럼 믿음과 소문이 순식간에 다수의 상식처럼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합리적 근거가 빈약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증거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9.11 테러가 미국과 유대인의 음모라는 주장, 백신과 각종 질병을 둘러싼 온갖 음모론, 선스타인이 논문에서 분석했던 여러 음모론 사례들이 바로 이런 사회적 폭포의 전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과장된 괴담이 번지며 촛불 집회로 이어졌고 이후 수년 동안 정작 과학적 사실보다 공포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에도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 국제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한국 자작극, 잠수함 충돌 등의 음모론이 지금까지도 일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내놔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미 내 정체성과 소속감을 지탱해주는 집단의 진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스타인은 이런 집단 극단화가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문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의 중대 정책 결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결정을 하나의 사례로 듭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른바 팀 오브 언라이벌스, 다시 말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팀을 구성했고,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했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보와 보고들은 조직 내부에서 충분히 논쟁되지 못한 채 묵살되거나 약화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와 분석은 행정부가 이라크와 9.11 테러를 과장되게 연결하고 WMD 정보의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면서 전쟁을 선택했다고 지적합니다. 선스타인이 보기엔 이것이 바로 비슷한 사고를 공유하는 집단이 의사결정을 좌우할 때 나타나는 정책 실패의 전형입니다. 반대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본인의 정적이었던 인물들까지 내각에 끌어들여 서로 다른 시각이 부딪히게 만든 팀 오브 라이벌즈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역사학자 도리스 컨스 굿윈이 이 책에서 보여주듯 링컨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장관들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듣고 그들의 논거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이 남북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쓰인 2009년 이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 눈앞에 취향 맞춤형 세계를 펼쳐주면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 살게 됐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계정, 그룹, 채널을 중심으로 에코 챔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감정이 전염되며 점점 더 분노와 혐오가 강해진다는 결과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스타인이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에서 경고한 동질적 집단의 자기격리와 극단으로 치닫는 온라인 공간이 오늘 우리의 댓글창과 단톡방,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스타인은 극단으로 가는 흐름을 막기 위해 최소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동질적인 집단을 일부러 섞어 놓는 제도 설계입니다. 재판부, 정책위원회, 방송, 언론 패널, 회사의 의사결정 회의에서 한쪽 성향 사람들만 모아놓지 말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한 방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연구에서 진보 판사와 보수 판사가 섞인 패널은 한쪽으로만 구성된 패널보다 훨씬 덜 극단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둘째, 반대 의견을 충성 부족이나 배신이 아니라 집단 실수를 막아주는 안전장치로 받아들이는 문화입니다. 링컨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옆에 앉히고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때로는 내 입장을 고쳐 나갈 수 있을 때 집단 극단화는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시민 개인의 차원에서 에코 챔버 밖으로 한 걸음 나가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나와 다른 언론, 다른 유튜브 채널, 다른 커뮤니티의 글을 일부러 찾아보고 저쪽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팀 오브 라이벌즈 만들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극단 그 자체를 악마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선스타인은 노예제 폐지, 시민권 운동, 민주화 운동처럼 역사의 많은 진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인 소수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극단이 사실과 열린 토론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폐쇄된 집단과 음모론, 폭포 효과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 한국 사회도 이념과 세대, 계층과 정파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같은 편끼리만 모여 같은 기사와 같은 영상과
같은 구호를 반복해서 소비하다 보면 어느새 저쪽은 말이 안 통하는 적으로만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선스타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발 딛고 있는 자리는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는 광장입니까? 아니면 같은 생각만 메아리치는 작은 방입니까? 여러분, 오늘만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되물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나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조금씩 극단으로 밀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도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사회. 팀 오브 라이벌즈가 가능한 조직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극단이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거울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시작되는 나의 하루. 다른 장르,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지금 우리의 일상들이 모여 도시의 리듬을 바꾼다. 스토리가 필요할 땐 플레이리스트 고양